자, 고전시각 공부 88번째 작품 속미인곡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철의 이제 3인곡을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공부를 했는데 그거의 속편입니다. 자, 핵심 정리부터 보고요. 갈래는 서정가사, 양반가사, 정격가사. 성격은 서정적, 여성적, 연모적, 충신, 연조, 지사. 자, 요거는 뭐 3인곡하고 성격이 똑같죠. 예. 운율 3, 4, 4, 4조, 사음보, 연속체, 역시 가사의 운율입니다. 제재는 임에 대한 그리움, 주제, 임금을 향한 그리움, 연군지정, 역시 3인곡하고 주제면에서 똑같습니다. 특징, 자, 대화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에는요, 갑녀가 있고 을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갑질한다의 갑이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갑녀 을려인데 이 작품 속미인곡에서 주된 화자는 을려예요. 갑녀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수 있게끔 옆에서 좀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갑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속미인곡의 특징이 3인곡에 비해서 우리말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와 감상. 자, 이 작품은 정철이 점남 창평에 응거할 때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읊은 연군가사로 3인곡의 속편에 해당한다. 이 노래는 3인곡과 함께 가사 문학의 백미를 꼽히는데 3인곡에 비해 우리말의 순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으며 화자의 간절함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사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특히 두 선녀의 대화 형식, 자, 선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서사에 보면은 이 여인들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두 선녀의 대화 형식, 즉 상대 여인이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묻고 작가의 분신에 해당하는 여인이 답하며 자신의 서러운 사연과 간절한 사모의 정을 토로하는 형식으로 노래를 전개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여기서 작가는 임금을 떠나온 자신의 처지를 천상에서 임을 모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의 신세에 빗대어 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자,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적강 모티프가 차용되고 있습니다. 적강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작품 분석 시작하도록 하지요. 제가는 저각시 본도도 안도이고, 자, 이때 제는 저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갑녀의 말입니다. 대화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가는 저각식 본두도 한데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이렇게 갑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천상 하늘 위가 되겠죠. 하늘 위 백옥경. 자, 백옥경은 이제 서울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옥황상제가 있는 곳. 그러면 임 계신 곳이 되겠죠. 자, 우리가 정리, 핵심 정리 또 뭐 이해와 감상에서 봤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적강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갑녀도 선녀고 을녀도 선녀란 얘기죠. 자, 다음. 오와 내 여이고 내 사설 들어보. 오와 너로구나. 내 사설, 내 말, 내 이야기 들어보. 자, 이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썰을 푸는 거죠. 임과 헤어진 그런 슬픈 마음을 갑녀에게 토로하고 있어요.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제 한가마는. 자, 내 얼굴. 자, 중세 국어에서 얼굴은 모습을 뜻합니다. 내 모습과 이 거동, 행동이 님이 사랑함즉 하지만은 어딘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굳었던디. 자, 다시. 어딘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 군 뜻.
군뜻은 다른 뜻이 되겠어요. 다른 뜻. 뭐 임금을 배신하는 생각들이 되겠죠.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에 산같이 매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탓하랴. 서리법 있죠. 서러 풀어해니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물의 탓이로다. 자, 이 조물의 탓은요, 조물죄의 탓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하냐면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이라 원망하면 사람이라 탓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조물주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조물주의 탓이로다 라는 뜻이 뭐냐면 내 운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부분 다시 한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어와 너로구나 내 말 들어봐. 내 모습 이 거동이 님이 사람직하지만 어딘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이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바로 이때 죄가 뭡니까? 여기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구른 거죠. 이거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화자가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탓하랴. 서리법, 대꾸법도 있었네요. 네, 서리법과 대꾸법. 서러워 풀어 헤아려 보니 내 탓이다, 내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감녀가 글난 생각 마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죠. 자, 근데 사람 심정이 어때요? 나한테 굉장히 기분 안 좋고 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서 토닥거리면서 위로해주면은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썰을 풀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사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고, 서사의 내용은 이제 감녀가 을려를 발견을 하고 너 여기 웬일이야,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을려가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이별 상황을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 다음부터 본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을려의 썰을 풀기 시작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을려가 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를 해주니까 을려가 토로하기 시작해요. 맺힌 일이 있어이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매셔 있어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자, 님을 모시고 있어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 같은 얼굴, 맑은 얼굴이란 얘기죠. 님의 얼굴은 맑다는 얘기야.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까? 자, 여기서는 이제 님에 대한 걱정 나타나 있습니다.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동초는 누라 셔모셨는가? 자, 춘한 고열, 봄, 추위, 한자 그대로 풀이해 볼게요. 그리고 고는 괴로울 고자, 괴로운 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춘한 고열은 어떤 봄의 일교차를 의미하기도 하고, 봄 일교차. 봄이 뭐 이렇게 기온이 막 낮았다가 기온이 확 올라가고 하죠. 이거를 이야기도 하고요. 또는 이 계절의 어떤 그 날씨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말이 자꾸 꼬이죠. 네. 그래서 뭐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계절이 바뀌면서 이렇게 기온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동천 가을 해와
겨울 하늘은 누가 모시는가.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세시는가. 자, 죽조반 옛날 양반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죽을 마셔요. 그러니까 조반은 아침 식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한 4시 5시쯤 일어나 가지고 죽 한 삽을 마시고 이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한 7, 8시쯤 되면 아침밥 먹고요. 그걸 죽조반이라고 합니다. 자, 죽조반 조석매 조 아침 석 저녁 매. 자, 매는 원래 산이라는 의미죠. 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 임금의 밥, 임금 식사를 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죽조반 아침 저녁 매 예와 같이 예전과 같이 세시는가 보내시는가 지내시는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다라는 말이.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가 어찌 주무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임에 대한 걱정이 한가득 있죠. 예. 날씨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식사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잠에 대한 걱정, 이렇게 님에 대한 걱정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 하니 님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님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다 끝났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그렇죠? 님 소식이 너무 궁금하고 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잔 말인가? 자, 여기서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날 있었던 일, 이날 을려에게 있었던 일을 저희 감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을 하죠. 그래서 어디로 난 가야 되나?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맴에 올라가니, 높은 산.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커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고. 자,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일까? 자, 높은 산에 왜 갔을까? 높은 산에 간 이유는요, 임 계신 곳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안 보이던 얘기죠. 자, 그래서 구름과 안개는 방해물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시어들이 되겠죠. 시어의 의미, 님과 나 사이 방해물. 자,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이로를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자, 산천. 자, 지금 이 사람 산에 왔습니다. 산에. 근데 지금 어두워요. 왜 어둡습니까? 구름과 안개 때문에 어두워요. 산천이 어둡거니 해와 달. 자, 해, 달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임금. 이로를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지척은 가까운 곳을 모르거든. 자, 왜 모릅니까? 구름과 안개 때문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구름과 안개 때문에 가까운 곳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천리, 먼 장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천리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임 계신 곳. 천리를 바라보랴. 바라볼 수 없다. 서리법. 자, 그래서 산에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님 계신 데를 바라보고 싶었지만 이 구름과 안개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물가로 갑니다.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자, 백길을 왜 봅니까? 그러니까 님 소식을 조금 얻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온 거죠.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저이고 어떻게 된 것인가. 자, 물가에 왔더니만 이번에는 또 뭐 때문에요? 바람과 물결 때문에 님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바람과 물결도 뭡니까? 방해물.
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시적 화자가 을려가 어디에 시선이 꽂혀요? 빈배에 시선이 꽂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내가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그러다 보니까 빈 배에 시선이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에서 객관적 상관물 같은 경우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산에 있다가 물가로 왔습니다. 산에 있다가 물가로 왔는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 배에 시선이 꽂히고 외로움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니까 뭐 갈 데가 이제 없죠? 어디로 가요? 모처음. 집으로 와야지 뭐. 이때 모처음이라는 뜻은 풀모에 처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가집 처마. 집으로 왔어요. 모처음 찬자리 밤중만 돌아오니. 밤중은 한밤중. 반벽 청등은 눌 위하여 밝았든가. 자, 집에 왔는데 반벽, 벽 가운데 청등, 밝은 등 이렇게 되겠죠? 벽 가운데 밝은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자, 그래서 이 반벽 청등도 역시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왜냐면 난 외롭고 쓸쓸해. 집에 아무도 없어. 근데 집에 왔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야, 너는 뭐하러 켜져 있냐? 이렇게 되겠죠.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해 뜨며 헤매며 다니니. 자, 요거는 을려가 이날 있었던 자신의 행위를 돌아본 게 되겠죠. 산에 오르며 내려오며 강촌을 헤매며 다니니. 적은더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적은더 잠깐 사이에 역진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자, 꿈의 기능은 뭡니까? 님을 만날 수 있겠죠. 님을 만남. 그런데 이 꿈 때문에 더 어떻게 됩니까? 그리움이 심화가 됩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자, 옷 같은 얼굴. 요거는 이제 님을 모시고 있었을 때, 그쵸? 실제 얼굴이 되겠죠? 님을 모시고 있었을 때의 님의 실제 얼굴이고, 반이나마 늙었구나. 요거는 이제 꿈속에서 꿈에서 본 님의 얼굴이 되겠죠.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쌈 슬가장 삽자하니. 마음에 먹은 말 실컷 삽자 사례고자 하니. 자, 사례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뭐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임금님께 아래요 아래다라는 말을 쓰죠. 아래다보다 더 높은 말이 사례다입니다. 자,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사례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매이니. 그쵸? 꿈속에서 님을 만났습니다. 막 말을 하고 싶을 거야. 근데 어때요? 목이 메이는 거지. 오련된 개성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오련된 방정맞은 개성. 닭소리 꽃기요.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개성도 역시 방해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방해물 이거를 정리 좀 해볼까요? 산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산에서는 안개와 구름. 자, 물가에는 강촌, 강가, 물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람과 물결. 자,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꿈을 꿉니다. 여기서 방해물이 뭡니까? 개성, 닭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내신 문제는 이런 거 찾는 문제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어쨌든
겨우 잠들어가지고 꿈속에서 님을 만났는데 꼭기요 하는 바람에 잠에서 깼어요. 오와 허사로다 헛일이다. 이 님이 어디 갔는가. 결엔이로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에 날 좇을 뿐이로다. 자, 잠결이 되겠죠?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불쌍한 그림자 날 따를 뿐이로다. 그 자신이 모친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 그림자가 불쌍하다는 얘기죠. 차라리 시어디어 차라리 죽어서 낙월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비추리라. 의지적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낙월의 의미는요, 소극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왜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느냐면은 그냥 하늘에 떠서 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소극적 태도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을려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감녀가 또 위로를 해줘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각신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소서. 자, 구준비의 의미는 적극적인 태도죠. 왜 적극적인 태도가 됩니까? 자, 위에서 얘기했던 낙월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늘에 떠서 님 계신 데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구준비는 하늘에서 떨어지죠. 지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님한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구준비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녀가 을려를 위로를 해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전체 내용 쭉 읽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내용 쭉 읽어 갈게요. 여러분들 고전 시간은요, 이렇게 원문을 보고 국어책 읽듯이 쭉쭉쭉 읽어가는 연습 좀 필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 가는 저 각시 본두도 한데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감녀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을려가 대답을 하죠. 와, 너로구나. 내 말 들어봐. 내 모습 이 고동이 님이 살아감직하지만 어딘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실 때 나도 님을 믿어 다른 뜻이 전혀 없어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굴었는데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리니 내 몸에 지은 죄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탓할까?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내 운명이다.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여기까지가 서사였죠. 자, 다음 본사.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시고 있어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춘한고열은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동초는 누가 모시는가? 죽조반 조성매 예정과 같이 보내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님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해와 달을 어찌 보며 가까운 곳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볼까?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떻게 된 것인가?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초가집 처마 찬자리에 한밤중이 돌아오니 벽 가운데 밝은 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다니니 잠깐 사이 힘이 다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사려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매이니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아, 헛일이다. 이 님이 어디 갔는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날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나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번듯하게 비추리라. 자, 여기까지 을려가 썰을 풀었습니다. 각시님, 다른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자, 감녀의 위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송미인곡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